안녕하세요, 국리지입니다. 네, 고속 3D 프린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벤브랩에서 이번에 뭔가 비밀스럽게 새로운 것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전 세계 네티즌들과 또 3D 프린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갑론을바 정체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벤브랩 관련한 커뮤니티와 포럼 등에서 얘기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이 제품이 무엇일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일 전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이 사진의 요소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상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필라멘트 4종류의 색깔의 필라멘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필라멘트의 색깔은 CMYK,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K, 인 블랙 대신에 화이트가 들어가 있는 이 4개 색깔의 필라멘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Colorful 3D Printing for Everyone 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이게 무슨 컬러풀한, 그러니까 멀티컬러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게 혹은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예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본체가 나오는데요. 이 본체에 보면 두 개의 견고해 보이는 볼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레바가 있습니다. 이 레바의 종류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이쪽 중간에는 필라멘트가 삽입되는 입구, 피팅 같은 역할이 아닐까로 생각해보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레바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레바는요, 기존의 벤브랩 프린터를 사용하신 분에게는 굉장히 친숙한데요. 벤브랩의 헤드 왼쪽에 붙어 있는 이 레바, 바로 커팅 레바죠. 커터가 들어가 있는 이 레바가 필라멘트를 싹둑 잘라줄 때 사용하는 용도로 있는데 이게 그대로 붙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는 뭔지 모를 이런 어떤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9월 20일 9시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이대로 보면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밝기를 좀 밝혀서 조절을 해보면요. 아래쪽에 벤브랩이라고 하는 로고가 적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발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필라멘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CMYW 이 필라멘트는 벤브랩의 프린터를 이용해서 컬러 리소페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벤브랩에서 이렇게 필라멘트를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이 필라멘트를 색을 보면서 첫 번째 사람들은 이 색깔을 섞어서 모든 필라멘트 총천연색의 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니겠느냐 라는 건데요. 그에 대한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은 여기 앞에 필라멘트가 들어오고 있는 이 입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냥 필라멘트 하나만 들어오는 입구치고는 좀 넓은 게 아마도 이 4개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데요. 기존의 벤브랩 X1이나 P1P 프린터의 입구를 보면요. 이렇게 테프론 튜브 하나가 쏙 들어갈 정도, 그 정도 공간만 차지하는 데 반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부분은 튀어나와 있는 데다가 테프론 튜브 하나라고 보기에는 좀 넓다라고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서 칼라 믹싱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거에 한 5년 전쯤 이런 것들을 개발해갖고 시장에 킥스타터나 이런 데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실제 이런 파츠가 판매가 되었고 지금도 사실 판매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것은 입력을 3개를 받아서 믹싱을 하는 장치인데 3개뿐만 아니라 5개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필라멘트가 각각이 들어오게 되면 앞쪽에서 색이 섞이게 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걸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 필라멘트를 원하는 색깔로 조합해서 압출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GTEC이라고 하는 프린터 업체에서는 실제로 이걸 기반으로 하드엔드 셋을 이렇게 제작해서 프린터도 만들어 판매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드엔드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굉장히 뚱뚱하고 무겁기 때문에 고속 프린터 하기에는 이 관성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헤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너무 무겁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잘 됐다면 시장에서 이런 것이 살아남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거나 앞에서 보여드렸던 3개가 들어오는 다이아몬드 노즐 셋,
이것들을 구입하다가 내 프린터에다가 직접 모두에서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장착을 해놓고 삼색 필라멘트를 사다가 무지개판 정도를 출력을 하고 나서 그대로 다시 분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것을 통해서 나온 출력 결과물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주 컬러풀하다고 여겨지지 않죠. 약간 칙칙한 색깔로 조합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물론 벤브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필라멘트를 사용하면 또 어떻게 퀄리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칼라 믹싱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칼라 믹싱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것은 그냥 단지 다양한 칼라를 나타내는 멀티 컬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색깔들을 나열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쟁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for everyone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라는 건데요. 첫 번째 부류, 모든 사람이 구입할 수 있을 만큼 프린터 가격을 낮춘 제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예측인데요. 이렇게 예측한 사람들은 최근에 벤브랩 프린터를 구입한 사람들은 막 배가 아프고 내가 주문한 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분들은 벤브랩이 아닌 다른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멀티 컬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멀티 컬러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바로 모자익사에서 내놓은 팔레트라고 하는 기기인데요. 이 팔레트는 필라멘트를 서로 연결을 시키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간색이 필요할 때는 필라멘트를 미리 빨간색을 붙여서 앞으로 공급해주고 또 파란색이 필요할 때는 끊어내고 파란색을 붙여서 용접해서 붙이고 그리고 공급해주는 이런 장치인데 이걸로 아주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해서 멀티 컬러가 가능하게 한 장치입니다. 가격이 $599, 이게 4색인데 그런데요. 8색까지 하게 되면 $799이기 때문에 8색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0만원 돈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장점은 모든 프린터들의 이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죠. 하지만 이 장치보다는 프루사에서 내놓은 MMU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멀티 머티리얼 유닛이라고 하는 이 MMU도 3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리스트 프라이스 $299로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거의 프루사 전용이라고 생각할 만큼 다른 것과의 호환성은 낮습니다. 물론 능력자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다른 프린터에 장착해 쓰시는 분도 있지만 펌웨어를 만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사 프린터의 멀티컬러를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제품이 바로 여기에 있는 3D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Y 스플리터라고 하는 아주 저렴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한번 멀티컬러 제작을 했던 스위칭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키트 가격이 $199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은 프루사 미니에 적용을 해서 멀티컬러를 구현한 모습이고요. 또 이 회사에서 벤브랩이 나왔는데 벤브랩에다가도 이렇게 3D 카멜레온을 장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벤브랩을 구입했으면 그냥 AMS를 사용하면 될 텐데 굳이?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AMS 시스템이 $399인데 반해 얘는 $199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키트를 장착하는 수고로만 한다면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포칼라 멀티컬러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렇게 AMS 시스템이 아닌 기존 프린터에 장착할 수 있는 범용 제품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AMS 시스템이 일체화되어 있고 간편하게 쓸 수 있으면서 또 가격이 $399지만 콤보로 구입하게 되면 $249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굳이 이런 수고를 거치면서 해야 될까라는, 이것이 경쟁 상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보다는 AMS 자체를 사용하려면 벤브랩 프린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벤브랩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외장 키트라면 또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에 반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벤브랩 쪽으로 유입하고 벤브랩 판매량이나
혹은 AMS 판매량이 늘 수 있는데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벤브랩의 마켓 쉐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할까?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또 반론하는 분들은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다른 프린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기존의 큐라라든지 프로사 슬라이스가 아니라 벤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견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벤브랩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인데요. 지금 벤브 스튜디오는 단순 슬라이스를 넘어서 3D 프린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허브 역할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발표된 메이커월드라고 하는 것도 벤브 스튜디오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두 번째 의견도 일리가 있다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간에 뚫려있는 동그란 장치가 뭐냐라는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과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도무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구글의 이미지 검색이나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 등을 통해서 이거 찍어서 한번 봤는데 비슷한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봤더니 이것은 디스플레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동그란 부분이 어떤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텔스 버너에 장착해주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상황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인데요. 이런 의미로 디스플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내부 메커니즘이 보이는,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이는 창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가운데가 있고 이렇게 구멍이 안에 뚫려 있고 구조가 있는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 이 내부 메커니즘에 보이는 창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색깔이 노란색인 것에 착안해서 옐로우 필라멘트가 들어왔을 때 이 필라멘트 색깔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과연 뭘까요?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치 렌즈 부분을 보는 것도 같고요. 네 번째 쟁점입니다. 네 번째 쟁점은 필라멘트 커터 방향입니다. 이 커팅 레버의 위치가 기존에 사용하셨던 벤브랩의 X1이나 P1P에 있던 위치와 좀 다릅니다. 자, 기존 프린터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 왼쪽 부분에 있어서 전면 좌측 쪽에 와서 얘를 꾹 누르면서 필라멘트 커팅을 물리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를 언로딩 하거나 그래서 필라멘트를 체인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인데 커터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다. 그냥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맞죠? 그게 아니라 커터가 왼쪽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왼쪽에 있는 하드엔드와 또 오른쪽에 있는 하드엔드 두 개가 있어서 IDX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필라멘트를 보다 빠르게 체인지할 수 있는 이 IDX, 제가 IDX 예찬론자인데요. 와, 정말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커터 왼쪽이 맞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왼쪽이 맞으려면요, 이거는 정면이 아니라 후면이 돼야 됩니다. 근데 뒤쪽에다가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될 이유가 있을까? 게다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밑에 벤브랩 마크가 밑에 찍혀 있습니다. 뒤쪽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벤브랩 회사명을 적어 놓을 일은 없다라고 판단되는 의미에서 여기는 그냥 보이는 방향이 맞다. 그리고 이쪽에 디스플레이든 어떤 뭔가 내부를 보여주는 장치든 이것들이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정면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쟁점 다섯 번째인데요. 이 다섯 번째에서는 과연 이 장치가 뭐냐라는 겁니다. 네, 이러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게 뭘까라는 건데요. 이걸 좀 화면 밝기를 좀 밝혀볼까요? 네, 그랬을 때 보면 사진을 벤브랩 로고 아래쪽에서 딱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장치가 하드엔드일 것이냐? 네, 그게 아니라 별도의 하드엔드가 아닌 익스트루더 장치일 것이냐?
를 가지고 두 가지로 또 쟁점화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드엔드라면 밑에 노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아주 명확할 것 같은데 지금 밝기를 밝혀보더라도 밑에 부분이 어떤지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모호합니다. 만일 익스트루더와 노즐 헤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장치, 기존의 벤브랩의 헤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여기저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벤브랩의 헤드 뒤쪽을 가서 제가 찍어봤는데 이렇게 볼트가 없이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면도 마찬가지고 이 볼트를 했다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볼트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었을 거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하드엔드가 아니라 외부에 장착을 해놓고 멀티 컬러로 쓸 수 있는 장치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째 쟁점은요, 과연 AMS 대체 여부입니다. 이게 팀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과연 AMS를 대체하는 장치인가 아니면 AMS를 보조하는 장치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AMS를 대체하는 더 저렴한 가격에 $349보다 저렴한 가격에 멀티컬러를 가능케 하는 그런 장치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AMS나 이런 콤보를 구입하신 분들은 가격에 따라서는 좀 배가 아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팀킬하지는 않을 거다 라고 보면서 이거는 AMS를 보조하는 장치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기존의 타사 프린터를 사용하는 분들, 그분들도 이 장치만 있으면 AMS를 구입해서 바로 멀티컬러를 가능케 하는 그런 장치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입니다. AMS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공유드렸지만 그냥 필라멘트를 공급하는 장치인데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인 힘을 얻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근데 한계점과 문제가 타사 프린터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타사 프린터에서도 벤브랩의 AMS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AMS의 판매량이 늘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예상에서 이런 장치 하나씩 추가로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희망 그리고 예측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하드엔드나 아니면 헤드가 아니라 외장 장치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헤드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벤브랩 헤드에는 이런 레버가 없었습니다. 이 레버가 무엇일까도 사실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필라멘트의 스프링 조절 장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존의 헤드에도 없는 것들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헤드라고 한다면 굳이 없어도 될 장치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외부 장치이고 타사 프린터에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 만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AMS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보조장치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벤브랩 프린터가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은 대형 프린터, 뭐 300이 넘거나 이런 프린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AMS를 쓸 수 있게 하게 된다면 크레일리티 K1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한 분들도 이 장치 하나만 있으면 AMS를 넣어서 멀티 컬러를 가능케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긴 한데요. 이 커팅 시스템은 왜 있냐는 거죠. 네, AMS의 필라 체인지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커팅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 커팅이 의미가 있으려고 그러면 바로 앞에 노즐이 있을 때입니다. 커팅을 하고 앞에 잘려져 있는 부분을 압출을 해서 밀어내는 때 이 커팅의 의미가 있는데 이와 같이 외장 장치다 라고 하게 되면 노즐로부터 뽑아낸 이 필라멘트 앞에 뭉뚝하고 뾰족하고 이런 필라멘트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마도 이 장치 앞부분에 그렇게 잘려진 필라멘트를 처리하는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제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영어권에 있는 대표적인 3D 프린터 유튜버들에게는 이 제품이 벌써 제공이 되어서 지금 리뷰가 시작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9월 20일이 되면 그 동시에 그 시간에 리뷰들이 쫙 올라오는 모습을 볼 텐데요. 그때가 되면 이 비밀스러운 장치의 정체가 밝혀지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벤브랩에서 새롭게 공개할 예정에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예측도 해보고 쟁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십시오. 이상 붕지였습니다.